한 해가 거의 끝나가던 조용한 연말이었죠. 모두가 평온한 마무리를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 미국 증시에 아주 기묘한 경고등이 하나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바로 실버 가격의 폭락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말을 마치 탐정처럼 파헤쳐보고요. 이걸 단서 삼아서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연휴를 앞둔 시장은 정말 평온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그냥 소소하게 0.5% 안팎으로 하락했죠. 이 정도면 그냥 조용한 하루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 아주 격렬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그냥 연말의 작은 소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파도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부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스티리한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품 시장을 집중적으로 취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시장의 주인공인 AI 섹터, 특히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속사정을 파헤쳐 보고요. 테슬라를 포함한 다른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샅샅이 분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2020년 투자 시나리오와 여러분을 위한 최종 전략 브리핑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용해선상에 오른 건 바로 상품 시장입니다. 이날 주식시장의 미묘한 하락 뒤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귀금속 시장의 아주 격렬한 움직임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은 가격의 폭락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딱 하나만 알고 가셔야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 나 이 계약 꼭 지킬게요 라는 약속의 의미로 맡겨두는 일종의 보증금이에요. 바로 이 증거금 덕분에 적은 돈으로도 훨씬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레버리지 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증거금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러니까 CME가 은 선물에 대한 증거금을 갑자기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최근에 은 가격이 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까 시장의 심판격인 CME가 자자, 다들 좀 진정해 하면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 결과는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7%. 이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폭락이죠. 증거금을 올렸다는 건 높은 레버리지를 써서 아슬아슬하게 투기하던 세력들한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추가로 돈을 넣지 못하면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되니까요. 신나게 달리던 레버리지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급하게 주식을 팔아서 증거금을 메우려던 움직임이 주식시장 전체를 짓눌렀다는 게 현재 가장 유력한 분석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소름 돋는 패턴이 보입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때도, 2011년 은값이 미친 듯이 올랐을 때도 CME가 증거금을 올리자마자 가격은 폭락했어요. 역사가 정말 글자 그대로 반복된 셈이죠. 시장은 이 패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란 걸 직감했던 겁니다. 상품 시장에서 터진 이 충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완벽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아,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하면서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AI 주식들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시장의 불안감은 언제나 가장 높이 날고 있는 새에게 가장 먼저 향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타겟의 정중앙에는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AI 칩 스타트업인 그록을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에 인수하기로 한 결정에 시장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분석가들은 아니 매출에 비해서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면서 비판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항상 우리 GPU가 최고다라고 외치던 젠슨 황 CEO의 말과 이번 인수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이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이날 시장의 핵심 스토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비싸진 대장주 엔비디아를 펴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똑같은 AI 트렌드에 훨씬 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론이었죠. 엔비디아가 무슨 칩을 만들든 HBM 메모리는 무조건 필요하고 이 HBM은 2026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전망에 베팅한 겁니다. 전형적인 순환매,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도는 장세가 펼쳐진 거죠. 자, 이제 수사망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시장에 퍼진 이 위험 회피 심리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기술주들에게도 고스란히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었죠. 테슬라는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DHL이 세미트럭을 도입할 수도 있다, FSD 성능이 좋아졌다.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이걸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대신에 한국의 LNF와 양극재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는 단 하나의 악재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죠. 이걸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라 전기차 수요가 정말 꺾이는구나, 미래 생산 목표도 줄이겠구나 하는 공포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장 심리가 얼마나 비관적으로 기울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팔란티오의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한 차익 실현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올 한 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밸류에이션 부담이 차곡차곡 쌓인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위험 회피 모드로 딱 바뀌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챙기고 보자 하면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그동안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시장 전체를 보면 돈의 흐름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걱정되니까 중국 기업에서는 돈이 빠져나갔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안에서도 이론보다는 실용성이 부각된 D-웨이브 쪽으로 돈이 쏠리면서 차별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가가 오르니까 안전자산처럼 여겨지는 엑손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갔죠. 이 모든 게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고 더 안전하거나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서 벌어진 혼란의 원인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죠. 이 사건들이 다가오는 2026년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진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장밋빛 전망과 그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만 보면 월가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6년 증시에 대해 대부분 낙관적이에요. 도이치뱅크는 무려 8,000포인트를 예상했고요. 모건 스탠리, JP모건 같은 곳들도 아주 긍정적인 목표치를 내놓고 있죠. 이 숫자들만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장밋빛 전망 속에 숨겨진 지뢰는 없을까요? 모두가 괜찮아 하고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은 과연 뭘까요? 골드만삭스의 2025년 12월 보고서가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월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 그건 바로 장기금리의 급등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장기금리가 한 달 안에 0.5%포인트 이상 급등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4%씩 하락했다는 거예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가는 순간이 진짜 위험 신호라고 콕 집어서 경고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낙관론 뒤에 숨겨진 진짜 복병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릴게요. 2026년을 위한 투자 전략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은행 시장의 경고를 그냥 은혜내기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틈새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상품 시장이 어떻게 기술주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똑똑히 봤잖아요.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닌지 반드시 다시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밸류에이션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마이크론으로 돈이 옮겨간 것처럼 시장의 주인공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무조건 비싼 주식만 쫓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현실이 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지금 바로 세워두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AI는 거품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혁명일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질문에 대해 지금 어느 쪽으로 답하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저의 분석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